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편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뉴욕의 발언, 그리고 MBC의 조작 사건,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 제법 흘렀잖아요. 한 벌써 열흘 정도가 흘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분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제 한 목소리로 지금 MBC하고 민주당하고 대결을 해도 시원찮은 걸 찾는데 갈라지고 있다 이거예요. 저 방송도 저도 이제 몇 차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이 내용도 이제 결국은 조선일보에까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이 이번에 이제 성남 풋볼 클럽과 관련해 가지고 성남시 직원 1명, 그 다음에 두산건설 대표 불구속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요, 이 공소장에 뭐라고 돼 있냐? 이재명과 정진상이도 이 성남시 직원하고 함께 공범 관계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이 도하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재명은 계속 방탄조끼만 입고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비판에 동참하고 있어요. 본래는 좀 신중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완전히 이제 얼굴 까고 공격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도가 어디 있는지 또 언론들이 또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뭐 태양광 비리, 그 다음에 탈원전 비리, 이런 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탈원전 비리에 개입된 대기업이 말이죠, 이 거꾸로 출연금을 내가 약속했는데 매해 100억 원을 내기로 약속했는데요, 돈을 안 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LS그룹입니다. 이 LS그룹의 회장이 지금 무역협회 회장을 하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엮어서 한번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재인 정권의 이 태양광 비리, 그 다음에 이 탈원전 비리, 이거요, 캐면 캘수록 눈덩이 같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거기에 법적으로가 연루되어 있던, 법적으로는 연루되어 있지 않든 간에 개입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중요한 사실상의 공직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앉아있는 거, 이거 뭐 책임 있는 정치를 하도록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요,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먼저 지금 우리 여권 내분 양상, 그러니까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윤유감 표명해야, 그리고 내부 총질 안 돼, 그래서 여 집안 싸움으로 번져, 이렇게 대목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요, 그래도 우리 여당에서 일사불란하게 민주당과 그 다음에 MBC의 조작, 이거를 의혹을 제기하는 그리고 이 법률적인 투쟁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었었는데, 메인 흐름이었었는데요, 이러한 이 주도적 흐름에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승민 의원의 이런 반란에 대해서 같이 끼고 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니다, 초지일관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이 MBC와 민주당의 이런 이 조작 방송을 계기로 한 민주당의 공세, 이거는 이 보이스피싱 집단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권성동 의원이 직격을 하고 나섰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까요, 홍준표 의원은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개혁 보수 타령 그만하라, 이렇게 강력한 직격탄을 날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들어서 어떠한 비판적 입장문을 내놓는지 보면요, 유승민 의원이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로요, 거의 이 정치를 하지 않을 것 같은 뉘앙스를 뒀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MBC의 조작을 통해서 나오니까요, 아주 신났다는 듯이 물고기가 물을 만난 기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달에 페북에 올린 글이요, 한 9건 정도 되는, 9건이 대부분이 다 정치 현안과 관련된 것이고, 이 정치 현안과 관련된 유승민 의원의 발언이 이 파장을 낳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꼭 하겠다, 할 말이 있으면 꼭 하겠다, 이 꼭 할 말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게 전부로 보여요. 자, 그러면 지난 22일 날은 뭐라고 했느냐, 윤 대통령님 정신 차리시라, 부끄러움은 정녕 국민들의 몫인가, 이렇게 했고요. 25일 날에도 막말보다 더 나쁜 것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발언, 이게 이제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MBC가 가짜 조작한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윤 대통령이 말한 게 더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벌거벗은 임금님은 조롱의 대상이다. 그리고 29일 날 경북대 강연이 끝나고 나서는요, 국민을 너무 개, 돼지로 취급하는 것은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은 중단하라, 깨끗하게 사과하라,
이렇게까지 치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할 일이 있다면 꼭 하겠다. 이 발언은 사실상 정치 재개통도가 아니고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나오겠다라는 말로 해석해도 이제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유승민 본인은 그래요. 생각 전혀 안 해봤다. 정해진 게 없다. 그리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겠다는 그런 심장으로 정치를 나가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얘기는요. 당대표 출마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아니겠어요. 그 얘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개혁 보수 타령을 하는 거예요. 개혁 보수. 보수가 제가 늘 주장하는 개혁 보수로 바뀌는 데 대해 지지를 해 주신 것이라면 제일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개혁 보수가 아주 보수의 주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이러한 유승민 의원의 행보에 관해서 불쾌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군다나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것도 겨냥하는 거지만 더 문제는 괴돼지와 같은 거친 표현까지 동원하고 있는 거. 예, 이 얘기를 보고서 이거는 윤 대통령하고는 이제 같은 당을 할 마음이 없다. 이런 비토론까지 당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이 바로 어제 페북에 개혁 보수 타령은 이제 그만 좀 하라. 이 분탕질로 탄핵까지 가고 나서 보수 계멸을 가져온 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박근혜 탄핵 원죄론을 내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유승민이 입 다물고 있어라 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김기현 의원도 이러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요. 내부 총질에 익숙한 배신의 정치로는 우리 당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부 이제 분열 현상이 우려될 수 있는 국면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유승민 하태경 말고서도요. 최근에 또 일부 의원들이 더 여기에 무조건 사과라라는 이 흐름에 편승을 하고 있어요. 바로 조수진, 그 다음에는 신평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무조건하고 뭐 사과라, 뭐 유리할 게 뭐냐, 무조건 불리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말이죠. 이런 내부 이 분열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새롭게 나온 분은요. 이재호 상임 고문하고요. 김근식 교수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어요. 물론 이 싸움이 났을 때는 싸움을 어떻게든지 푸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풀 것이냐. 여기서 이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풀 것이냐. 이 대목에서 의견이 이제 갈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김근식 교수는 오늘 뭐라고 했냐면요. 이 자해적 소모적 정쟁에 국민들이 지쳐가고 짜증만 드러난다. 국정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이 먼저 출구를 모색하라. 국정 책임은 여당만 지고 대통령만 지는 거냐?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네요. 야당도 책임을 져야죠. 야당은 더군다나 소수 야당이 아니고 거대 야당이고 이 거대 야당의 이 횡포는 우리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의 정상적 운영의 출발은 이 민생경제의 파탄, 여기를 막는 대책, 그리고 이 북한의 안보 위협, 이런 거를 막는데 동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그런 의향 또 의도 조금이라도 일으켜질 수 있냐 이거죠. 이게 대통령이 먼저 사과해서 민주당이 안보와 또 이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끌어갈 수 있는 협치 대상으로 위치를 바꾼다, 입장을 바꾼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 정책적인 입장에서 전략적인 입장에서 여야가 대통령이 한다 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달라질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먼저 사과하라. 여기에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거는요. 흔히 이제 정치를 왜 사법적으로 끌고 가냐. 사법의 정치화 또 정치의 사법화 이런 비판이 맞지만요. 지금 MBC의 조작 의혹 이거는 의혹이 아니고 기정사실로 거의 굳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명명백백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 태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또 이 여론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될 때는 최후의 수단은 결국은 법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의 사법화 또는 사법의 정치화를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무조건 덮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먼저 사과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김근식 교수 좋은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제 출구 마련의 방식으로 순방 성과에 관해서 설명하는 회동. 이제 지금 돌아온 제가 언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멀리 왔다. 예.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말이죠. 순방 성과를 설명한다고 이게 순방 성과로 들을 자세가 돼 있느냐.
만약에요,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방식이 효율성이 있고 그게 대안이 되려면요,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까지는 안 갔어야죠. 이미 민주당이 말이죠, 이런 성과 설명, 그 다음에 협치, 사과, 이러한 여건은요, 먼저 민주당과 MBC가 다 차고 나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김근식 교수, 이 민주당의 정상적인 협의 대상, 협치 대상이라든가 또 타협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조금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김근식 교수가 얘기한 대안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민주당 그리고 MBC는 다 그런 타협의 공간을 발로 차고 나갔다. 그래서 저는 법의 잣대밖에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요, 이 김근식 교수 이 학자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치, 민주정치가 뭐냐? 여론의 반응, 리스판스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리스판스빌리티하고 이 반응성하고 책임성, 즉 리스판스빌리티, 이 시작이다. 이렇게까지 설득을 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당을 설득할 게 아니라 김근식 교수, 야당에도 네트워크가 상당히 좋을 텐데 야당을 설득하라. 저는 야당을 설득하고 비판하는 입장문을 먼저 더 자세히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재용 고문도 본인이 이 여당 10년, 야당 10년 다 해보고 원내대표 2번이나 해봤는데 여야 간에 싸울 때면 그래도 권력 잡은 쪽이 양보하는 것이다. 여당이 야당을 물러갈 수 있는 빌미를 명분을 제공해야 되는가. 이게 그러니까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이재호 고문이 야당할 때 하고 지금 야당하고는요, 성격을 달리해요. 그때의 야당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야당할 때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 야당과는 결을 달리해도 워낙 달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야당이는 네이밍을 통해서 현 민주당을 보고 사과하고 대통령이 양보하고 들어가라. 이거 저는 마찬가지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권 내부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수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이재명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 공세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남 풋볼클럽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공소장에 이재명과 정진상 이 두 사람이요, 공범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공모했다. 이 공범이 아니고 공모했다. 공모했으니까 공범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법률적으로 자세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공모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의 이 방탄마귀가 더 이상 국회가 그런 이재명의 방탄마귀 역할을 더 하는 것은 문제다. 이제 민생의 장으로 국회가 이 본질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요, 이 국민의힘이 양금희 수석 대변인 그리고 장동혁 원내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핵심은 뭐냐? 이 성남fut볼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요, 성남시 전략추진팀장과 그 다음에 두산건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에 이재명과 정진상이가 공모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모했으니까 공범이죠. 예. 그래서 공모를 적시했다. 이 말은 결국 의혹 중심에 이재명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 아니냐. 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민주당은 가짜뉴스 유포하고 또 이 해임건의안 이런 거로 해서 의회 폭거를 저질렀는데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얄팍한 이런 정치적인 물타기 공세를 하지 말고 사법 리스크 만 의식하지 말고 이제는 제대로 민생을 챙기는 역할을 좀 해라. 그래서 그러한 이재명 이 대표에 대한 이 방탄형 국회 운영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원내 대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동안에 말이죠,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월달 밝힌 입장문에서 뭐라고 했느냐? 성남 풋볼클럽은 두산 등에서 후원금을 받은 게 아니다. 규정에 따라서 광고 영업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요, 당시에 성남 풋볼클럽의 전 대표는 말이죠, 당시 후원금이 성남 풋볼클럽 자체 영업이 아니라 성남시가 움직여서 들어온 돈이었다. 그리고 성남 풋볼클럽의 내부 보고서에서도 성남시의 적극적 후원에 따른 광고 수입 증가라고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런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이화영과 정진상 측근들이 줄줄이 기소되고 있는데 106구석이라고 하는 숫자로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을 수 없다. 국회를 끝까지 방탄막으로 악용하려 든다면 이재명 대표는 물론 민주당도 자멸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중앙일보에서 싸우지 말라 해서 윤 욕했잖나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재명이가 열흘 만에
입장을 이렇게 돌변하게 됐는데 그 돌변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가 말이죠. 본래는 지난 28일 날 제주에서 뭐라고 했냐면 얼굴이 너무 두꺼워서 수치심을 못 느끼냐 적반하장이자 후한무치라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30일 날은요. 전남도청에서 지금 들어도 바이든이 맞다. 욕하지 않았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은 게 한 게 맞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기정사실을 했는데요. 한 열흘 전만 하더라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난달 19일 날 비공개 회의에서요. 정치 현안에서 정부 여당과 언성을 높이면서까지는 싸우지 마라. 그러면 국민들이 야당이 정쟁을 벌인다고 실망할 수 있고 다만 민생과 정착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과 충분히 토론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욕한 게 맞잖아까지 확 입장이 달라졌어요. 자, 왜 이렇게 강공을 했느냐? 강공을 한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언론의 분석을 이제 보면은요. 가장 큰 것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서 사법 리스크를 에 대한 이 방탄을 위해서는 정면 돌파형, 즉 강하게 내리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법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욕설 논쟁이 이제 크게 부각이 돼야만 사법 리스크에 대한 주목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야당에서 뭐라고 프레임을 걸었어요. 이거를 외교 참사라고 프레임을 걸었잖아요. 이 외교 참사 프레임을 거니까 이게 또 먹혀요. 그래서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율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더 하락시키겠다. 그래서 이 여론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이 프레임 작전을 그대로 밀고 가는데도 유리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이죠. 이렇게 입장을 바뀌면서 거짓말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말이죠. 해임 건의안도 강행 처리하고 이러한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의 작전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음성 전문가들, 제가 이 앞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요. 누가 보더라도 슈퍼컴까지 동원하고 또 AI, 좀 구글의 첨단 AI까지 동원해서 들어봐도 전부 지금 MBC의 이 방송 내용은 조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MBC의 이 조작 방송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여론몰이 하는 거, 이 프레임을 욕설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거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김기현, 지금 전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요, 이 논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뭐, 무지하게 제가 보기에는 부지런한 것 같아요. 거의 매일 몇 개씩의 야당, MBC 관련 대응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또 페북에 아주 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재명이 이제 몸통이 아니냐, 몸통이 되는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이가 얘기하고 있는 이거 정말로 이거 어이가 없다는 거죠. 도둑이 큰 소리 치는 세상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예. 자, 그러면서 기가 차다. 야당 탄압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러면서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고 무려 7, 8천 원의 부동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의 몸통이 방실방실 웃고 다니는데 그 꼴을 참고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선거 공작을 벌였다는 희대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그 주범이 여전히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다 채우도록 재판 진행이 부진한 세상 아니냐. 자, 그래서요,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독과점하면서 특혜를 누리는 공영방송이 조작된 가짜뉴스를 만들어 대량 유포하고서도 그 책임자가 사과하지도 사퇴하지도 않고 도리어 자기 진영을 선동해서 대통령을 흠집내기에 바쁜 세상이다. 그러면서요, 이 조작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돼야 하며 조작된 자유는 엄벌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렇게 MBC도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박성대 사장과 경영진이 지금 당장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만이 MBC를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길이고 민주당 역시 즉시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그리고 뇌물 참사의 몸통인 이재명 대표는 부정부패 비리 의혹에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라고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정진상과 이 대표는 공모했다. 이런 공소장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대표와 일부 재벌이 벌인 정경유착의 썩어 빠진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유권무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그야말로 탈원전, 문재인 정부의 최고의 국정 목표가 아니었습니까? 탈원전에 개입된 비리, 대기업이 말이죠. 돈을 낸다, 출연한다는데 그 돈을 말이죠. 원안위가 말이죠. 그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수십억 원의 출연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돈을 어디다 썼느냐? 원전 해체 사업에 썼어요. 야, 이 비리 대기업의 돈을 이 어떤 배경하에 어떤 경위로 대기업의 이 출연금을 이 탈원전 즉 원전 해체 사업에 쓰게 됐는지, 이게 어떤 또 흑막이 있는지 부정이 있는지 이것도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우리 시청자들 중에는 이 변호사들도 많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도 있어요. 이 비리를 전부 다시 고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얘기인즉슨요, 바로 LS그룹의 사건입니다. LS전선, LS전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주 큰 대기업인데 대한민국 아마 이 케이블 기업으로는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본래 JS전선이었는데요. 이 JS전선이 LS전선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원전 비리 업체로 이제 오명이 쌓이니까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 LS전선으로 JS전선이 이 이름을 바꿔놨어요. 근데 이게 2012년도에 한국 수력원전에게 전력 케이블 납품을 했어요. 근데 전력 케이블 납품할 때 시험 성적표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일부 임원의 경우에는요,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2014년도부터는요, 1,000억 원의 원자력 안전 발전 기금을 출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00억 원의 발전 기금을 제대로 출연했느냐? 출연을 안 했어요. 출연하기 위해서 이 민간 출연금은 원안위가 받을 수 없도록 그 당시 펌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법까지 바꿉니다. 원자력 안전법으로 법까지 바꿔서 이 LS 전선에서 이 원전 이 발전 기금을 출연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매년 100억씩 내기로 돼 있었는데요. 2018년 이후부터 돈을 냈는데 2018년도, 19년도 2년은요 100억씩 냈어요. 근데 2020년부터는 돈을 안 내고 코로나 핑계 대고 안 내고 버티다가 작년에서부터 2019년도, 2020년도 안 낸 돈을 갖다가 작년 2월 달에야 20억밖에 안 냅니다. 돈이 없다고. 코로나 때문에. 그 지멋대로 냈다 안 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22년도에 들어와서는 겨우 또 60억만 내요. 2021년도도 안 내고 버텨. 그러다가 60억만 내. 그렇게 해서 이제 80억을 낸 거예요. 280억 냈잖아요. 그러다가 올해 정권이 바뀌니까 한 번에 100억을 내요. 그래서 겨우 380억밖에 안 냈어요. 그러니까 18, 19, 20, 21, 22 올해까지 되면 100억을 내면 500억을 내야 되는데요. 이거 깎다시피 한 거나 마찬가지겠어요. 지 멋대로 낼 돈 내고 내기 싫으면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점은, 자, 이 법까지 바꿔가면서 대기업에서 돈을 내게 하게 된 경위, 그리고 왜 지 멋대로 돈을 냈다 안 냈다 한 이 경위, 그리고 또 이 탈원전 하는데 이 돈을 쓰게 된 경위, 이런 것이 관련 법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대기업의 횡포를 반드시 막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더군다나 LS그룹의 회장은 말이죠,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구자열 씨로 되어 있어요. 구자열 씨, 네이버 포털을 치니까. 근데 구자열 회장은 말이죠, 지금도 아마도 2021년도 6월까지인데 아마도 이제 무역협회 회장을 하니까 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LS그룹 회장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비리 대기업의 비리 그룹의 총수가 무역협회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경제단체 4개 대단체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역협회예요. 예, 서열로 따지면 굉장히 높아요. 옛날에 401 장관도 여기 무역협회 회장이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한덕수 총리도 무역협회 회장이었어요. 덕망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이 무역협회 회장을 했는데 이렇게 비리 혐의에 쌓여갖고 2013년도에 징역형까지 임원들이 받았는데 이런 그룹의 회장이 무역협회 회장을 한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것도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 LS그룹의
이런 이 출연금 제대로 내지도 않고 또 정부가 바뀌니까 아주 약삭빠르게 100억을 다 낸 이 꼼수 이 출연 이 행태 이런 거는 반드시 도덕적으로 바로잡아야 될 것 아니냐. 법적으로는 물론이지만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 저 문정부 5년 동안에 태양광 피해 상당 건수가 말이죠. 무려 2,748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 내용은 송석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해 평균 549.9억이 돼요. 물론 이제 해가 갈수록 좀씩 줄어들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피해는 주로 어디서 일어나느냐? 굉장히 살기 어려운 농촌 지역, 그리고 또 이 고령층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이 구제 건수, 피해 상당 건수 대비 말이죠. 구제 건수는 불과 4.5%, 5년간 125건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태양광 비리 실태에 대한 이 복구, 구제, 이 사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철저히 파헤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 공익감사라도 청구해서 감사원에서 제대로 이 피해 상담을 어떻게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소홀히 했는지 이것도 파헤쳐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피해 유형은 어떻게 되느냐? 피해 사례를 보면요, 주로 허위 과장 설명을 통해서 수익을 부풀리는 거, 그리고 태양광 설비와 연계한 대출을 통해서 이런 이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또 피해가 야기되는 경우, 그리고 계약 다음날 바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는데 이미 제품이 출발했다면서 거부된 사례, 그리고 제품 AS에 대한 불만, 이런 여러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정책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철저하게 그 실태를 파헤쳐서 이 피해에 대한 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고요. 잠시 후에 말이죠. 잠시 후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재명과 관련된 비리 일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